안녕하세요. 친절한 양약서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만성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.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만성염증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의 음식, 스트레스, 그다음에 불필요한 항체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사실 그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좀 따로 빼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따로 시간을 마련을 했어요. 이제 이소성 지방이라는 게 있는데 좀 생소하시죠? 이소성 지방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 만성염증으로 진행하는데 굉장히 속도를 내게 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이소성 지방이 뭐냐면요. 여러분들 우리 맛있는 소고기 드실 때 빨간 소고기 드시면 많이 질기고 맛없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1+2 뿔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굉장히 비싼 소고기, 오늘 맘먹고 소고기 좀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 이제 2뿔 소고기 이제 구워서 드시고 하시는데, 이 2뿔 소고기에 아주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이 그 지방 덩어리들이, 지방의 이 결들이 사실은 이소성 지방입니다. 그 마블링이라고 얘기를 하죠. 마블링 보면 막 기분이 막 좋아져요. 입에서 침도 고이고. 그런데 사실은 이 마블링이 우리 몸에 정말 건강에 좋을까? 이렇게 비싸게 먹을 만큼의 우리 몸에 가치가 있을까? 우리 입은 너무 즐거워지만 내 몸은 어떻게 받아들일까?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마블링을 만들기 위해서, 그러니까 예전에는 마블링이 없었거든요.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을 때 이렇게 꽃등심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소고기 장면 기억이 없어요. 그냥 빨간 붉은 소고기. 그리고 씹으려면 너무 좀 질겨서 국이나 끓여 먹고, 그 고기를 그냥 구워 먹는다는 상상은 많이 못 했었어요. 물론 좀 어렵게 살아서도 그랬겠지만.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고기가 막 부드럽고 너무 맛있는 고기가 된 거예요. 이 마블링의 이 기적인 거죠. 그래서 마블링 있는 소고기를 우리는 많이 좋아하는데, 이 마블링은 사실 정상적인 지방 조직이 아니고요. 어찌 보면 소를 키우면서 아주 인위적인 작업에 의해서 이 마블링을 만들어낸다고 해요. 그러니까 목초에서 아주 자유롭게 소들이 뛰어다니면서 이 목초를 먹잖아요. 그런데 도축하기 전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곡물 사료, 옥수사료라든가 곡물 사료를 많이 먹인다고 합니다. 많이 먹이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활동을 잘 못하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체중을 증가를 시키고, 그렇게 가만히 놔두면 이 근육 속에 이 지방이 끼는데요. 제가 만성염증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. 앉아서 생활하는 게 만성염증을 유발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 몸도 똑같아요. 이 소고기에서 근육층에 마블링이 끼듯이 사람 몸의 근육층에도 마블링이 끼는데,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곡물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6 지방산, 물론 고기 속에 들어있는 것도 있죠. 오메가6 지방산이 충분히 공급이 되고, 두 번째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. 좌식 활동, 저 지금 앉아있는 것처럼 이 시간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우리 몸에도 마블링이 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마블링의 이제 정식 명칭이 이소성 지방이에요. 그런데 이 이소성 지방은 우리가 보통 피부가 있으면 피하 지방이 있잖아요. 이거는 정상적인 지방층이거든요. 그런데 이소성 지방은 정상적인 지방층에 끼는 게 아니라 절대로 껴서는 안 되는 장기, 심장, 간, 내장 이런 쪽에, 혈관 이런 쪽에 끼고요. 급기야는 근육층에도 스며들어서 끼는 거예요. 인간 마블링이 되는 거죠.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소성 지방은 지방간이에요. 이 지방간을 진단할 때 어떻게 진단하냐면요. 물론 초음파로 간을 딱 보면 지방간이 있으면 그냥 확연하게 보이는데, 초음파 가기 전에 혈액 검사만 일단 했을 때 간접지표로 중성지방이 높고 그 다음에 간 수치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지방간을 의심하거든요. 그러면 초음파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거의 중성지방 높고 간 수치가 높으면 지방간이 있더라는 거죠. 그게 이제 두께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, 그러다 보면 간에 지방층이 끼면서, 하얗게 끼면서 간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이제 그때부터 또 대사증후군이 막 시작되기
네, 시작이 되는 거죠. 간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요. 그런데 이게 간에만 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층에도 낀다는 거예요. 그거를 근육층에 끼는 걸 어떻게 알아요? 사실 실제적으로 그냥 검사에서는 모르고 뭐 CT나 이런 걸 찍어보면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. 근데 실제로 임상에서 이소성 지방 좀 봅시다 하고 CT를 찍어보나 하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로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CT를 찍어서 내 근육층 속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,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막 비대한 분들만 이렇게 이소층 지방이 끼냐? 그렇지는 않아요. 마른 분들도 지방간 낄 수 있고 근육층에 마블링, 이소성 지방이 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게 문제는 다른 피하 지방이 높다고 해서 뭐 염증이 막 진행되는 것보다 이 이소성 지방은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 이소성, 그렇다면 우리가 소고기를 먹는데 소고기에 마블링 껴있는 그 이소성 지방을 먹었을 때 과연 우리 몸에 그냥 일반 지방을, 그러니까 돼지고기 속에 들어있는 피하 지방을 먹는 거랑 좀 어떻게 다를까? 물론 체중 증가나 이런 건 비슷할지 모르지만 우리 몸에서 염증이 진행되는 걸 보면 근육층 속에 들어있는 마블링이 훨씬 더 우리 몸에 해로운 그런 지방이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게 혈관 안에도 끼고요. 그래서 염증이 진행되면 혈관벽이, 염증이 진행되면 어쨌든 모든 게 좀 두터워지고 좁아져요. 그러니까 길이 좁아지겠죠. 길이 좁아지면 혈관에 미치는 압력이 세지는 게 고혈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렇게 고혈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. 이제는 고혈압이 왜 만성 염증에 의해서 고혈압이 생기는 건지,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원인을 만성 염증으로 보는 이유가 이제는 좀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사람한테 그러면 이소성 지방이 더 잘 낄 것이냐? 근육층이 단단한 사람들은요, 이소성 지방이 잘 안 낀다 그래요.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?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환자분 얘기를 했을 때 근육이 굉장히 단단한 분이었는데 한 6개월, 8개월, 거의 1년 가까이를 누워 있고 또 그 체중이 증가되면서 근육이 많이 약화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런 사이에 뭐 음식물과 여러 가지 원인이 또 있었겠지만 그렇게 지방간이 발현이 되는 상태를 실제적으로 이론과 실제를 제가 직접 상담을 하면서 저도 경험을 했어요. 그런 것처럼 근육층이 단단하면요, 이소성 지방이 잘 안 껴요, 마블링이. 그러니까 소들도 왜 가둬놓고 마지막에 도축하기 전에 가둬놓느냐. 근육량을 완전히 근육질로 되면요, 이소성 지방이 잘 안 낀다는 거예요. 마블링이 잘 안 생긴다는 거죠. 그래서 운동을 자제시키는 겁니다. 이런 과학적인 논리가 다 있어서 그게 산업화로 연결이 돼서 우리 식단에 올라오는 건데, 최소한 친절한 양야살을 구독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지, 이게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은 우리가 좀 스스로 하고 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시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러면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,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에 비해서 근육이 더 많이 발달됐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, 지방을 섭취를 했을 때 서양 사람들보다 동양 사람들이 훨씬 더 마블링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. 이소성 지방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. 또 남자와 여자를 비교를 했을 때도 이소성 지방으로 생기는 비만의 역할을 봤을 때 남자보다 남자는 그 당뇨에 대한 발생 비율을 나온 결과인데요. 남자들이 이소성 지방으로 생긴 비만 때문에 당뇨가 발생할 확률이 4.74배가 되고요. 여자는 13.99가 나왔어요. 몇 배예요, 그러면? 한 3배 정도 되죠? 그거는 아무래도 남성보다 여성이 근육의 양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. 그래서 정상 체중 그룹에 비해서 당뇨 발생 위험도가 이소성 지방 때문에 생기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. 그냥 단순한 비만 때문에 생기는 당뇨에 대한 그 발생 위험은 남자가 1.8, 여자는 1.79 이 정도 나오고요. 내장지방은 이소성 지방이 아니에요. 내장지방으로 인한 비만 때문에 생기는 것도 남자는 한 3.4, 여자는 한 2.3 정도로 나오거든요. 그런데
정말 특이하게도 이소성 지방에 의한 비만은 당뇨의 발생 비율을 여자 같은 경우에 거의 14배나 늘어난다는 거. 그러니까 이소성 지방이 얼마나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소성 지방을 증가시키는 거, 사실은 탄수화물, 저탄고지 아시죠? 탄수화물 좀 적게 먹고 지방을 비율을 늘려라 이건데, 탄수화물 섭취를 정말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, 그러면 지방 섭취를 늘리는데 우리가 뭐 맨날 삼겹살 먹고 뭐 소고기 먹고 이렇게 지방 섭취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건강한 지방 섭취를 늘리자는 게 저의 그 주장하는 바예요. 그러니까 오메가3가 충분하게 들어있는 지방, 그리고 뭐 올리브유라든가 그렇게 좋은 지방 섭취를 늘려가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가면서 우리는 이소성 지방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당뇨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소성 질환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우선 일단 혈당 대사를 나쁘게 하기 때문에 당뇨 위험성이 굉장히 증가시킨다는 거, 당뇨. 두 번째는 만성염증, 계속 강조드렸던 거, 만성염증이고, 그 다음은 뭐 혈관성 질환이라든가, 뭐 뇌기관, 심혈관 기관, 뭐 이런 것들의 병변을 증가시키는 아주 많은 질병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게 이소성 지방이라는 거. 오늘 좀 생소하셨을 지방의 이름을 배운 것 같은데요. 마블링과 이소성 지방, 오늘 좀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어떤 식사를 할 것이냐, 나는 소고기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, 어떤 부위를 먹을 것이냐, 좀 구워서 잘 드시고 싶은데 질겨서 못 먹겠다 그러시면 좀 숙성된 고기라든가 아니면 그런 그 순살 고기를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레시피들 많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서 맛있게 또 소고기도 드시고 또 건강한 또 지방, 오메가3나 올리브유나 이런 거, 그리고 뭐 코코넛 오일 같은 거, 그것도 되게 좋죠. 그런 것들로 조금 지방을 대체시킬 수 있는 그런 식단을 한번 꾸려보시는데 오늘 이 시간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